아니라 만주 지역 그리고 러시아 지역, 중국 관내 지역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던 나철 대종사 그리고 김교훈 또 대종사 그리고 다 북로군정서 총재였던 서일 선생의 그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그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묵념. 바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910년 이전 1909년에 나라가 전체적으로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양한 어떤 운동 방법론을 통해서 조국을 구하고자 하는,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학술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개몽운동이라든가 종교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종교활동, 그 가운데서도 바로 나철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 즉 단공교를 통한 민족의식의 어떤 고향이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철 대종사는 아시는 것처럼 전남 보성군 벌교 금곡부락 출생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한양 가문 출생이었고요. 서울로 와서 그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운양대감, 운양 김윤식의 제자로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스승인 김윤식이 그 제주도를 유배 갔을 때 5년에 걸쳐서 선생님을 모신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철 대종사는 자신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서 조국의 어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4차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해서 조국을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사오적 1905년 12월에 을사족이 맺어지고 그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구할 수 없어서 나철 대종사가 생각한 것이 결국은 당군을 정점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단합, 민족 정신의 어떤 개벽, 이런 것들이 결국 조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만든 종교가 바로 단공교입니다. 그리고 단군이라는 것이 너무나 적나하게 일본에 대해서 감시의 대상이 되니까 이름을 계칭해서 대종교라고 했습니다. 대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신앙체계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제 명동천을 가보게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기독교 마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마을에서도 바로 이 대종교, 즉 단군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리칸 목사님의 아버지가 문재린 목사입니다. 그분들 결혼하실 때 전부 다 단군을 받들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종교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나철은 1909년에 대종교를 만든 다음에 1910년 나라가 망하게 되자 황해도를 거치고 평양을 거쳐서 이곳 멀리 여기서 백두산이 바라보인다 그럽니다. 이곳 청파호라는 지역입니다. 화룡현 청파호, 저쪽이 그 백두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쪽 방향. 저쪽이 지금 현재 화룡 시내거든요. 그 너머 쪽이 백두산이 있는 곳인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이쪽에다가 대종교 총본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만주 지역에 오신 수많은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또는 동포들에게 이러한 대종교 사상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하기 이전까지 민족주의 세력에 있어서 특히 만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관내 지역에 있어서는 대종교 사상이 바로 민족운동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정치를 승리로 이끌었던 북로군정서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대종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종교는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가 있었고 따라서 대종교의 이러한 것을 일제가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나철은 국내로 귀국을 해서 일제에 항거한다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1916년 황해도 9월산 삼성사에서 자결을 합니다. 즉 종교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결국 자결로서 자신의 어떤 강한 어떤 의지를, 일제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보여줬던 분이 바로 나철 대종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이렇게 초라한 무덤 안에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나철이 대종제 제1대 교주고요. 2대 교주는 김교훈입니다. 김교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최남선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1910년대 박은식이라든가 단지 신초의 스승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수원 출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았던 집이 현재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입니다. 조계사는 이 김교훈의 집을 개조해서 사찰로 만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교훈은 대종교에 있어서 나철은 대종교를 창시한 인물이라면 김교훈은 대종교의 어떤 교리를 체계화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으로 신단민사라든가 신단민사 등 만주 지역을 우리 영토로 하는 대부분의 역사책들이 바로 김교훈의 저서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오늘날 소위 말하면 제야사학가들이 주장하는 만주 땅도 우리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지 신채호라든가 박은식, 그 다음에 화서 이광구 등등이 바로 김교훈의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대종교 제2대 교주에서 활동하다가 1920년 청산리 전투 이후에 영안현, 우리가 이번에 내일 영안현을 갑니다. 영안을 가게 되는데 영안현에서 총본사에서 활동하시다가 그곳에서 1923년에 사망하시고 역시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일 대종사가 있습니다. 서일은 북로군정서 총사령부의 북로군정서 총재부의 총재입니다. 즉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은 김자진 장군입니다. 그런데 총재는 서일 대종사입니다. 따라서 북로군정서의 어떤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서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 일제 계속적인 추격을 피해서 소만 국경지대인 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밀산이라는 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산리 지역에서 용정 쪽으로 해서 저희가 왕청을 거쳐서 저희가 영안으로 갑니다. 영안에서 다시 목단강을 지나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밀산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홍범도 부대라든가 김자진 부대가 전부 다 중소 국경지대인 밀산에 모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대는 러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스보보드니 자유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바로 이 김자진 그 서일 대종사 같은 경우는 밀산에 일단 거처를 정합니다. 밀산은 빽빽할 밀자 매산자입니다. 아주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것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소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황량한 벌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초목을 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밀산의 참모습을 볼 수 없는데 그때 마적들이 침략을 해서 그래서 수많은 우리 독립군들이 젊은 독립군들이 죽었습니다. 이 비애를 느껴서 서일 대종사가 1920년 말에 일산에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 순국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 세 분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1910년대 20년대 우리 항일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던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묻힌 곳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